안녕하세요, 요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볼 덱은요, 서브테러 덱입니다. 그냥 서브테러 덱이 아니고요, 대회를 뛰기 위해서 짜게 된 서브테러 덱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뭐 비공인 대회를 나간다 이럴 때는 주로 피안을 들고 나갔었는데요. 피안이 자연사 해버린 바람에 현재 피안을 대신할 덱을 찾고 있다가 금제는 안 먹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약하진 않으면서 비공인 대회에서 1, 2등 안엔 들을 수 있는 덱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서브테러 덱 괜찮네 해갖고 도사를 위주로 한 서브테러 덱을 짜게 됐습니다. 일단 이 덱은 제가 저번에 올렸던 서브테러 덱과는 정반대로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도사를 이용한 비트 형식의 덱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 비중보다도 마법 함정 비중이 많고요. 몬스터 안에서도 서브테러 몬스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패트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패트랩을 위주로 견제를 하고 도사로 비트를 때리는 형식의 덱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몬스터 카드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몬스터 카드입니다. 일단은 이 덱에 들어간 서브테러 몬스터는 윗줄에 8장이 전부고요. 나머지는 서브테러 이외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드마법 빼고 다른 카드들이 전부 서브테러 이외라는 거예요. 일단은 보시면 현재 폐유발 몬스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애가 요마, 증쥐, 이펙트 벨러, 유령토끼, 하루라라, 드로렌, 로크버드까지 총 14장의 패트랩 몬스터가 이 덱에 투입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몬스터, 폐유발 몬스터 말고도 함정 카드에 존재하는 무한포형도 패트랩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덱에 투입된 나머지 로크보드 2장과 부위벚꽃 3장까지 합치면 총 22장의 패트랩이 사이드 포함해서 이 덱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패트랩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대회용 덱이라는 거 한 것입니다. 만약에 재미를 위주로 덱을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에 제가 올린 덱을 약간 개조하셔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사도 현재 저는 시크를 쓰고 있지만 노말 페레럴 레어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망으로 쓰시는 서브테러 덱은 굉장히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사 비트 형식의 덱은 패트랩으로 인해서 가격이 매우 비싸졌죠. 일단은 도사와 요마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사는 리버스 시 서브테러 카드를 서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요마는 이 카드를 패해서 버리고 자신 필드에 서브테러를 뒤짐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몬스터 마법 함정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효 파괴가 아니라 무효라서 가끔 짜증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욕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카드를 사용했을 때 필드에 아무것도 안 남게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마가 굉장히 견제 요인으로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괜찮은 점이 뭐냐면요, 샴발라가 패에 잡히면 도사와 요마를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샴발라를 발동해서 도사를 가져오고요, 도사를 그대로 세트합니다. 그 다음에 샴발라 효과로 도사를 뒤집으면 요마까지 패에 추가하면은 상대 턴에 요마로 견제가 가능하고 패에 남아있는 패트랩으로 견제를 한 다음에 상대 필드를 비우게 합니다. 물론 세트 카드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 턴이 돌아오면 도사로 비트를 때리고 다시 도사 효과로 자기를 뒤집고 리버스,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요마를 가져오고 견제하고 비트 때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상대 라이프를 깎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요마가 패에 이미 있는데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하면은 리그리어드를 가져와서 도사 효과로 상대 거와 이 카드를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졌을 때 리그리어드 효과로 얘 자체 특수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리그리어드 효과로 얘를 뒤집고 샴발라 효과로 얘를 뒤집어서, 물론 그 턴에 샴발라로 도사를 뒤집지 않았다면 얘를 뒤집어서 상대의 몬스터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트릭스터랑 비슷한 경우에요. 트릭스터도 필드마법 하나면 캔디나와 만주시카가 동시에 들어오듯이 서브테러도 필드마법 하나면 도사와 요마가 들어오는, 약간 필드마법 사용에 있어서 트릭스터와 비슷한 점이 있네요. 물론 트릭스터는 필드마법에 마음견제 효과도 있지만요. 자, 그러면 이 사수의 역할은 뭐냐? 이 사수는 패에 잡히면 그대로 세트하고 엔드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택으로 얘가 터지면 덱에서 서브테러 몬스터를 특수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서브테러 몬스터가 이제 필드에 없다, 그럴 땐 도사로
사수를 서치한 다음에 사수를 일소해서 그때도 다시 이제 얘를 터트리고 리그리어드나 도사를 다시 특수하는 약간 이런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도사가 없을 때는 도사를 간접 서치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테러의 전사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도 이제 도사 간접 서치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사 효과로 도사를 묶고 전사가 레벨 4라서 전사만 묻으면 도사가 특수소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사의 텍스트를 보니까 이 카드와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같이 릴리스해야 되기 때문에 도사의 간접 서치는 가능하나 필드 2개가 비어버린다는 단점에서 전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빼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법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 카드입니다. 일단 마법 카드에서는 필드 마법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테라포밍, 샴발라, 무대회전, 치킨게임. 샴발라를 데려올 수 있는 수단이 무대회전과 테라포밍 2개가 있고요. 샴발라 3장까지 해서 총 5장에 샴발라를 간접 서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투입했는데요. 물론 욕망과 겸허의 항아리로 넘겼을 때 샴발라가 나왔을 때 그걸 추가해서 이제 추가 이득을 볼 수도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원래는 여기다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넣어서 굴렸어요. 그래서 욕겸 3장, 욕탐 2장으로 했는데 욕탐을 써서 리그리어드가 갈리면 견제 요소가 좀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사로 요마를 서치하지 않고 첫 턴에 리그리어드를 서치한 다음에 욕탐을 쓴다면 요마가 없으면은 패트랩에 대한 이제 견제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욕탐을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한 장으로 줄여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욕탐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처음엔 2장, 그 다음 1장, 그 다음에 0장으로 욕탐을 아예 과감하게 뺐고요. 희생양 같은 경우에는 바렐로드 드래곤이나 바렐 스워드 드래곤을 뽑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치킨게임은 무대회전으로 상대한테 주면은 상대도 드로우하고 다음 턴에 자신까지 드로우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로 쓸 수 있고요. 이게 패 잡혔다면 그냥 드로우 효과를 바로 쓰시면 되겠죠. 지명자는 처음에 아예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필드 마법에 우라를 맞으면 이제 도사가 없어서 지고 테라포밍에 우라를 맞으면 필드 마법이 없어서 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지명자를 3장 풀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깃털 같은 경우에는 마음 견제류로서 대부분의 덱에 투입되는 카드죠. 자, 그러면 함정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정 카드는 6장만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포용 3장, 그 다음에 서브테러의 결전을 한 장 투입한 이유는 얘는 일단 도사로 서치가 가능해서 굳이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얘는 발동한 다음에 다시 세트돼요. 묘지로 가지 않고 다시 세트되기 때문에 거의 무슨 지속 함정급.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보유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장까지 썼다가 차라리 이걸 쓸 바에 패트랩을 한 장 더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장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통고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견제류로서 이제 넣게 되는데 굳이 통고 아니고 경고나 심판을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심판은 솔직히 라이프 손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고나 통고를 추천합니다. 포영은 이펙트 밸류랑 비슷한 효과지만 얘는 내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는 이득이 있는 카드죠. 일단 이 덱은 대회용 덱이니만큼 사이드 덱이 존재하는데요. 사이드 덱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덱입니다. 일단은 프로텍터 자체가 사이드 덱에는 그냥 비닐 프로텍터로 채워놨고요. 어전 시합 같은 경우에는 메인에 투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트릭스터 같이 속성이 통일된 경우에는 메인에 어전 시합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이득을 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범용 카드로 채우자 해갖고 어전 시합은 사이드로 뺐고요. 코즈믹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얼터가이스트 상대할 때 코즈믹 사이클론과 어전 시합을 이제 사이드 교체로 넣으면은 얼터가이스트를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한 그렇게 투입을 했고요. 금지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벚꽃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감기 날뛰고 있잖아요. 파이어월을 찍어서 바로 없애버릴 수 있는. 근데 감기가 파이어월이 없어도 전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어월이 없으면 그나마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파이어월을 찍거나 아니면은 하리팔벌을 찍거나 고블린을 찍거나 뭐 등등등 해서 상대 엑스트라를 털 수 있는 카드로서 채용을 했고요. 로크버드는 일단 메인에 한 장이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 2장인데 그 트릭스터 필드 마법 발동 시 로크버드를 던지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로크버드를 채용했고 물론 트릭스터 말고도 다른 애들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로크버드가 의외로 잘 박혀요. 굉장히
저는 그냥 솔직히 로크보드는 평소에 무시하고 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로크보드 투입을 했고, 이 대열파라는 카드, 굉장히 저는 이 카드를 보고 컬처 쇼크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메인 페이지 1 게시 시에 발동할 수 있다. 다음 자신의 드로우 페이지까지 서로 효과 몬스터를 일반 소환, 특수 소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도사를 서치해오고 도사 세트도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계속 대열파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통상 소환이라고 안하고 일반 소환이라고 했어요. 즉 세트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품고 625%를 켰습니다. 그 다음에 첫 패를 대열파, 그 다음에 지중계 샴발라를 잡고 시작하게 설정을 해놨어요. 메인 페이지 게시 시 대열파를 발동하고 샴발라를 이제 발동해서 샴발라로 도사를 서치하고 도사를 그대로 세트하고 샴발라로 도사를 뒤집고 요마를 서치하는 게 대열판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더라고요. 즉 일단 기본적인 서브 테러 전개는 가능한데 상대는 효과 몬스터를 1소 특소가 불가능해지는 아주 큰 이득을 벌어다주는 카드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에 써볼라 했지만 메인에 쓰면 이제 상대 견제가 부족해져서 이제 조금 힘든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사이드로 돌리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대열파라는 카드가. 와, 처음에 그냥 뭐 재밌겠다 하고 넣었는데 재미 그 이상의 효과를 벌어다 줬어요. 정말 놀랐고요. 그러면 그 엑스트라 덱 소개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트라 덱입니다. 일단 엑스트라 덱에서 필수로 들어가야 된 카드는 링크리보, 링크스파이더, 레디언트, 바렐스워드, 바렐로드 이거밖에 없어요. 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장의 카드는 자유롭게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벚꽃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요즘 메타에 맞지 않는 세룡사나 뭐 마술사 죽었는데 엘렉트라는 필요한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자주 다니는 이수 매장을 기점으로 이 덱을 짰어요. 근데 이수에 일단 광기 유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세룡사를 쓰시는 유저도 많고 마술사 유저도 2분인가 3분이 계셔서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서브테러 덱 자체가 바렐로드와 바렐스워드 루트 빼고는 엑스트라 덱을 거의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 덱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자신이 자주 다니는 매장에 어떤 덱이 많은지 한번 보시고 부유복꽃으로 상대 엑스트라 어떤 걸 제외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엑스트라는 자유롭게 변형하시면 좋겠습니다. 엑스트라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서브테러 덱에는. 왜냐면 바렐로드, 바렐스워드 빼고는 전부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벚꽃을 위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를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벚꽃을 안 쓰실 분들은 그냥 엑스트라 덱에서 바렐로드, 바렐스워드, 링크리보, 링크스파이더 2장, 레디언트 2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덱은 시뮬레이션이나 전개법 이런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필드 마법, 도사, 요마까지 이 루트밖에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뭐 해봤자 필드에 도사나 리그리어드 2장 나와 있는 게 전부라서 전개법이나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패트랩을 위주로 쓰는 덱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면 굉장히 패트랩에 대해서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일단 이 덱의 전적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덱을 맞춘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한 일주일 됐을 겁니다. 근데 일주일도 안 됐나? 어쨌든 이 덱을 맞추고 나서 처음 굴리는 날이 목동에 갔을 때였어요. 목동 듀얼파크. 거기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준결승까지는 이제 안 졸리고 계속 올라갔는데 결승에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준우승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뭐 첫날 굴린 거 치고는 나쁘지 않게 잘 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